강원도의 깊은 산속 나지막한 통나무집 이곳에는 강세라는 젊은 사냥꾼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활과 창을 잡고 자란 그는 사냥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성격으로도 유명했다.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도와주었고 짐승들에게 습격당한 상인을 구해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세는 아버지와 함께 사슴을 사냥하러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숲을 스치고 지나가며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공기가 싸늘했지만 강세는 사냥에 집중하고 있었다. 활을 가볍게 쥐고 주변을 살피던 순간 어디선가 다급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제발. 강세는 순간적으로 몸을 멈추고 소리의 방향을 살폈다. 아버지, 들으셨습니까? 응, 저쪽이다. 아버지도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강세는 망설임 없이 비명이 들려오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나뭇가지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땅에 떨어진 잎들이 발 아래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 몇 명의 남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여인의 손목을 잡고 있는 남자는 거칠게 말했다. 말 좀 들으라고. 얌전히 가자. 싫어요. 이대로 놔주세요. 여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고 가녀린 손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강세는 숨을 고르고 활을 꺼냈다. 강세는 냉정하게 활을 들어올렸다. 그는 바람의 방향과 거리를 순식간에 계산했다. 2명, 3명, 아니, 4명인가. 강세는 곧바로 관역을 정했다. 첫 번째 화살은 저놈이다.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 남자의 어깨에 명중했다. 화살을 맞은 남자는 신음하며 땅에 쓰러졌다. 뭐야. 나머지 남자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강세는 나뭇가지 위에서 또 다른 화살을 장전했다. 이 여인을 놓고 당장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화살은 더 깊이 박힐 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자식, 하지만 빨리 도망치자.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죽는다. 겁을 먹은 남자들은 급히 뒷걸음질 쳤고 곧 숲속으로 사라졌다. 강세는 활을 내리고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는 강세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자락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옷은 평범한 여인의 옷이 아니었다. 비단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고 치맛자락에는 용 모양의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그제야 강세는 그녀가 귀한 집안의 영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귀한 집안의 영이시군요. 네, 제 이름은 지연입니다. 사실 저는 한양에서 온 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조정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해치려는 것 같아요. 조정의 관료라면 높은 벼슬이신가 보군요. 네, 그래서 저를 노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강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이렇게 홀로 둘 수는 없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까지 같이 가주세요.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강세는 고민했다. 귀족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리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다. 강세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것이 바로 운명이 정한 길이었음을. 어둠이 깔린 숲길,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차가운 공기가 서서히 내려앉고 멀리서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강세와 지연은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강세는 앞장서서 한 손으로 활을 쥐고 다른 손으로 칼자루를 가볍게 만지작거렸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위험이 닥칠지 몰랐기 때문이다. 지연은 그를 따라가면서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강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강세님은 항상 이렇게 조심스러우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사냥꾼은 언제 어디서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사냥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강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정말 다르군요.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한양에서 만난 남자들은 입으로는 화려한 말을 하지만 정작 행동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강세님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시네요.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한양의 양반가에서 자란 그녀에게 있어 강세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부유한 귀족의 자제들과 달랐다. 그들은 늘 매끄러운 말솜씨로 자신의 가치를 치장했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물러나기 바빴다. 하지만 강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담담한 태도는 더욱 지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숲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다. 멀리 보이던 언덕 너머로 작은 마을이 나타났고 그 뒤편에는 높고 웅장한 한양의 성곽이 보였다.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거리의 풍경도 변해갔다. 처음에는 초라한 초가집들이 늘어섰고 이후에는 단정한 기와집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화려한 담장이 둘러싸인 귀족 저택들이 줄지어 늘어섰다. 강세는 주위를 둘러보며 낯선 느낌을 받았다. 그가 살아온 산속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높은 담장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고 거리에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귀족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하인들이 주인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곳은 그가 속한 세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지연의 집 조정의 고위 관리인 박대감의 저택 앞에 도착했다. 커다란 문이 열리자 안쪽에는 가지런한 돌길이 펼쳐져 있었고 단정한 도포를 입은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강세는 본능적으로 허리에 창칼을 만졌다. 이 공간은 그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들이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안쪽에서 단정한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긋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험이 깃들어 있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지연아,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무거웠다. 아버지? 지연은 반갑게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박정원, 그는 조정에서 손꼽히는 권력가였고 그의 이름은 한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그의 눈빛이 딸을 찬찬히 훑었다. 몸은 괜찮느냐? 네, 다행히 이분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제야 박정원의 시선이 강세로 향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누구냐? 이분은 강세님이에요. 사냥꾼이시지만 저를 위험에서 구해주셔. 사냥꾼. 그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천천히 강세를 훑어보았다. 낡은 옷, 거칠게 단련된 손, 그리고 허리의 창칼, 모든 것이 하찮은 신분을 의미하고 있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강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원도의 산에서 사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원도. 박정원은 흥미롭다는 듯 낮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차가운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감히 우리 집안의 여인을 구했다는 건가? 강세는 그 말에서 차가운 조롱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구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박정원의 눈썹이 살짝 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됐고, 여기까지 와준 것은 고맙다. 하지만 너 같은 자가 우리 집에 발을 들릴 곳은 아니다. 지연이 당황해서 말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을? 조용히 해라, 지연.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세는 박정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 집에 더 머물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돌아섰다. 지연이 당황하며 그의 손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강세님, 하지만 강세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저택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다. 그리고 지연 역시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지연의 마음은 한순간도 편안할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이 강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차가운 숲속에서 흔들림 없이 활을 쏘던 그의 눈빛,
날카롭지만 결코 잔인하지 않았던 손길, 그리고 짧지만 묵직했던 그의 말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양에서 자라온 그녀에게 강세 같은 사내는 처음이었다. 한양의 사내들은 늘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세상을 논했지만 정작 자신이 직접 움직이는 법은 없었다. 하지만 강세는 달랐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없이 나섰다. 그러나 그의 강인함이 그녀를 사로잡은 이유는 아니었다. 그는 거칠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에게서 귀족 남성들에게서 볼 수 없는 진정성이 묻어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강세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감탄이나 감사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의 곁에 있고 싶었다. 그리고 결국 지연은 스스로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지연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단순한 여인의 차림을 하고 하녀의 도움을 받아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다. 하늘은 어두웠고 가로등도 없는 길가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춰주었다. 숨죽이며 빠른 걸음으로 저택을 벗어나자 드디어 한양의 번잡함을 지나 숲으로 향하는 길이 나타났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정말 괜찮을까? 그러나 이미 그녀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약속한 장소, 숲속 작은 오솔길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강세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로 오셨군요. 강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 역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강세님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강세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도 그녀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녀는 높은 신분의 양반가 교수이고 자신은 그저 산속에서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남자일 뿐이었다. 이렇게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강세는 모든 망설임을 내려놓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신분도 차이도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밤중 몰래 숲속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강세는 그녀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칼을 선물해 주었다. 지연은 그에게 한양에서 유행하는 시와 노래를 들려주었다.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개울가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물이 졸졸 흐르고 주변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달빛이 수면 위에 반사되며 은빛 물결을 만들었다. 강세님, 네, 혹시 수청가요? 강세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소. 난 아직 여자 경험이 없소이다. 그의 진지한 대답에 지연은 깜짝 놀라더니 곧 장난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 천연 기념물이 여기 있었네. 강세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강세는 그 말이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도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이 가벼워졌다. 지연은 강세의 이 순수하고도 솔직한 면모에 더욱 끌리기 시작했다. 강세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녀를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웃음이 좋았다. 그녀의 따뜻한 말들이 좋았다. 하지만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연아, 그녀가 흠칫 놀랐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관계를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지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녀는 단호했다. 그리고 강세는 알았다. 이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강세와 지연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정원, 조정의 실세이자 지연의 아버지였다. 그는 이미 딸이 어두운 밤마다 몰래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하녀들을 통해 탐문한 끝에 그의 딸이 사냥꾼 강세와 은밀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양반가 교수와 사냥꾼, 그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박정원은 곧바로 명을 내렸다. 즉시 지연의 외출을 금지하고 필요하다면 문을 걸어 잠가라.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그녀의 혼인을 서두르기로 했다. 그는 이미 예전부터 고려하고 있던 혼처가 있었다. 조정의 또 다른 실세, 병조 판서의 아들, 그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학문과 무예에 능하며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자였다. 혼사를 추진해라. 지연은 더 이상 내 뜻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박정원의 예상과는 달리 지연은 쉽게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을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버지, 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세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박정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딸이 이토록 강하게 반발할 줄 몰랐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자는 너와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다. 신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겠느냐? 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그가 지금껏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짐했다. 그럼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박정원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곧 냉정함을 되찾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두고 보자.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지연은 불안감을 느꼈다. 한편 강세는 자신을 둘러싼 위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사냥을 하며 지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예전 지연을 납치하려던 무리들, 그들은 단순한 건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정의 어두운 세력과 연관된 자들이었다. 그들이 지연을 노린 것은 단순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그녀를 납치해 박정원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것은 전부 강세 때문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연은 이미 그들에게 끌려갔을 것이고 박정원 역시 공경에 처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강세를 방해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어두운 골목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모였다. 그들의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다. 거친 인상, 깊게 패인 흉터,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 강세라는 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놈이 사라진다면 일이 훨씬 쉬워지겠지. 한 남자가 나서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자는 싸움을 잘합니다. 저번에도 우리의 형제를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지. 그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다. 놈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기 마련이야.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놈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곧 모두가 같은 대답을 떠올렸다. 지연. 그래. 강세가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것. 바로 그녀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놈이 우리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먼저 약한 고리를 노려야 한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을 번쩍 들어올렸다. 그리고 빛이 반짝이는 칼날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곧 놈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될 거다. 한편 강세는 여전히 평온한 숲속에 있었다. 그는 숲 가장자리에서 활을 쏘며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 그는 활시위를 당기려다 멈추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깊은 숲속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불길한 기운을 감돌게 했다. 강세는 사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처럼 활과 단검을 챙기고 조용히 길을 걷고 있었지만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공기가 무거웠다. 새들도 짐승들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다.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날아왔다. 강세는 몸을 날려 피했지만 한 발짝 늦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피가 흘러내렸다. 드디어 걸렸군. 사냥꾼. 어둠 속에서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숲의 그림자 속에서 하나둘씩 나타나는 남자들, 그들의 손에는 각기 다른 무기가 들려 있었다. 강세는 이를 악물었다. 역시 기다리고 있었군. 그는 단숨에 활을 쥐고 화살을 당겼다.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러나 나머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정도로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순식간에 공격이 시작되었다. 강세는 칼을 뽑아들고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는 2명을 쓰러뜨렸고 또 1명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다. 그러나 적들은 숫자가 많았다. 게다가 그는 이미 부상을 입었다. 점점 움직임이 둔해졌다. 그리고 결국 한 남자의 둔기가 강세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강세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결국 쓰러지는군. 하지만 내가 생각보다 끈질긴 놈이군. 리더는 조용히 칼을 꺼내들었다. 잘 가라, 사냥꾼. 그 순간 강세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다. 그러나 그의 눈앞이 점점 흐려졌다. 그리고 그는 쓰러졌다. 강세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그의 몸은 깊은 상처투성이었고 의식은 없었다. 이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자 지연은 모든 걸 잊고 달려갔다. 그녀는 하녀의 만류도 경비들의 저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켜요. 강세님께 가야 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강세가 쓰러져 있다는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의 상태는 심각했다. 피로 물든 천과 창백한 얼굴. 지연은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제발 눈을 떠요. 그러나 강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그를 살려주세요. 박정원은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절박하게 부탁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당당했고 자존심 강한 아이였다. 그런 딸이 지금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박정원은 긴 침묵 끝에 결정을 내렸다. 의원을 불러라. 그리고 그는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강세를 공격한 놈들을 전부 찾아라. 며칠이 지나고 강세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상처는 깊었지만 박정원의 의원들이 치료한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쇠약했다. 그때 박정원이 그를 찾아왔다. 살았군. 강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박정원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너는 내 딸을 사랑하느냐? 강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네네. 박정원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좋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너는 이제 시험을 받을 것이다. 강세는 조용히 눈을 깜빡였다. 시연. 너는 아직 내 딸과 함께할 자격이 없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무사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들은 박정원의 개인 경호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들이었다. 내가 이들 중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면 너의 사랑을 인정하겠다. 강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는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손을 들어 자신의 칼을 단단히 쥐었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결투가 아니었다. 그의 사랑을 증명하는 싸움이었다. 강세는 단단히 칼을 쥐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무거웠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오늘의 싸움은 단순한 결투가 아니었다. 그는 이 싸움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야 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들은 박정원의 최정예 무사들이었다. 그들은 조정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들이었고 왕실의 호위병 출신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전장에서 단련된 이들이었다. 박정원의 차가운 시선이 강세를 바라보았다. 그는 싸움을 지켜보며 강세가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 확인하려 했다. 강세는 숨을 고르며 첫 번째 상대를 바라보았다. 이 싸움에서 너의 실력을 증명해 보아라. 단순한 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인한지, 얼마나 끈질긴지 나에게 보여라. 박정원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세를 향한 불신이 서려 있었다. 강세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손으로 칼을 단단히 쥐고 상대를 향해 나아갔다. 첫 번째 상대는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진 사내였다. 그는 강세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며 공격을 퍼부었다. 강세는 상대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살폈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사냥꾼은 언제나 인내하며 상대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상대는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강세는 조용히 움직이며 피했다. 그는 자신의 체력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가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강세의 칼이 번쩍이며 상대의 팔을 스쳤다. 첫 번째 싸움이 끝났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시험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상대가 연이어 그에게 달려들었다. 강세는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는 싸움의 흐름을 읽으며 상대의 힘을 흡수하는 듯했다. 그가 단순한 사냥꾼이었다면 이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냥꾼이었기에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힘을 쓰는 법을 알고 있었고 언제 힘을 아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싸움이 계속될수록 강세의 몸은 무거워졌고 그의 옆구리에서는 점점 더 많은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버텼다. 마지막 남은 상대는 지금까지 싸운 자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자였다. 그는 싸움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강세는 힘들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상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결투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지형과 함께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강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상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칼이 움직였다. 상대도 그를 향해 공격했다. 그러나 결국 승자는 강세였다. 그의 칼이 상대의 가슴 앞에서 멈추었다. 싸움이 끝났다. 박정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세를 단순한 사냥꾼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다. 내 실력은 충분히 보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박정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시간이 흐르고 강세는 더 이상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한양에서 살아남았고 조정에서 인정받았다. 그는 무기뿐만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익혔고 여러 차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며 왕의 신임을 얻었다. 강세는 이제 조선의 장군이었다. 그가 처음 한양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천민 출신 사냥꾼이라며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증명했고 그를 가로막았던 모든 벽을 넘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장 원하던 것을 이루게 되었다. 그는 지영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한양의 궁궐에서 가까운 명문가의 저택, 그날 저택 전체가 붉은 등불로 장식되었고 정원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다. 사람들은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길을 따라 모여들었고 북과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붉은색 혼내복을 입고 있었다. 지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그녀가 꿈꿔온 날이었다. 그러나 이날이 오기까지 그들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었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문득 문이 열리며 그녀의 아버지 박정원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결국 너는 내 뜻을 따르지 않았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평범한 양반과 규수처럼 살아가길 바랐다. 그녀가 권력과 안정을 가진 자와 결혼하여 안전한 삶을 살길 바랐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사랑을 택했다. 박정원은 잠시 침묵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희망하건대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아버지,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혼례식이 시작되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마당에서 강세는 단정한 예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붉은 홀레복을 입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강세는 그녀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혼례가 진행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이 강세의 손을 잡았다. 강세님,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강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언제까지나.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운명과 맞서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아버지? 지연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그녀는 이미 간절하게 아버지가 허락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 딸과 함께 하려면 단순한 싸움만으로는 부족하다. 너는 사냥꾼으로 살아온 삶을 버리고 이곳 한양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강세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새로운 길. 그래. 내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조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강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강세는 조용히 생각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지연과 함께하기 위해 그는 사냥꾼으로 살아온 삶을 버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그 시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길 것이었다. 그는 배울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지연과 함께할 것이었다. 그날 이후 강세는 사냥꾼의 삶을 버리고 한양에 머물기로 했다. 그는 글을 배우고 무술을 연마하며 조정의 법도와 정치에 대해 공부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